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이제 개인연금 이제 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, 이런 개인연금의 이제 뭐 필요성 아니면 개인연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특히 젊으면 무조건 개인연금 IRP 주변에 다 채우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연금 400, IRP 300 해서 700 풀로 다 채우라고.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. 네네네. 그게 이제 연말정산할 때 15.4% 공제 맞죠? 제가 숫자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요? 제 기억으로는 15. 구간별로 두 가지가 나눴는데 이제 네네네. 나중에 자막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네, 거고요.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래서 풀로 공제를 했을 때 110만 원 정도, 110만 원 조금 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네. 근데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. 그냥 15%라고 말씀드릴게요. 네.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네, 기억이 네. 안 나서. 15%가 되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산이 자체가 많으니까 그거를 700만 원 한도에 15%잖아요. 네. 그럼 그게 이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니까 큰 돈이 아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, 저희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0만 원이면 그게 어딥니까? 그러니까 그 확정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거는 나라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나만 나라 돈을 안 가져간다. 아까 그 회사랑 똑같아요. 회사에서 어떻게든 땡겨 먹어야 되는 네, 네.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 돈도 어떻게든 땡겨야 된다. 세금을 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나라에서 주고 싶어하는 페이버는 최대한 내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주변에도 저한테 재테크 뭐 해야 돼?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제가 나름대로 증권부 기자라고 하니까 물어보면 저는 1순위는 무조건 연금저축, 그 다음에 IRP 꼭 하라고 하고, 그리고 IRP도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매칭해 주는 거 있으면 그거 알아보고 무조건 그거부터 하라고 하고,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,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연금저축이랑 IRP 한도는 꼭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그게 최우선 재테크. 왜냐면 그 안에서 주식을 담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안에서 먼저 공제 받고 세공제 혜택 받고 그 안에서 ETF로 굴리든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로 굴리든지,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식을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요거부터 무조건 채우시기를 권해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러면 딱 돌아오는 질문이 뭐냐면, 아니 그래도 젊은데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쓸게 될지 모르는데, 목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연금에 묶어두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게 맞는데, 그러니까 왜냐면 집 사고 싶으니까. 그렇죠. 요새 네, 부동산. 저도 집에 없습니다. 집이 없고, 저도 집을 이제 나중에 마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했는데, 그러면 그때 연금 해지하면 또 그것도 다 토해내야 되니까. 네.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연금 상품, 절세 상품은 이제 나라에서 딱 지정을 해놔서 이 정도로 줄 텐데, 만약에 이걸 깰 경우에는 페널티가 받은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사실 그냥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네네. 어쨌든, 그리고 받은 걸 토해내면은 내 원래 돈을 내는 것 같잖아요. 받은 그렇죠. 걸 토해내는 건데 내 생돈 나가는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내는 것보다 받았다가 그러면 안 되죠. 더 주식도 가슴 아프죠. 올랐다가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냥 안 떨어지고 그 상태로 있으면 상관없는데,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내 돈이 빠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기분이 나쁘거든요. 그래서 배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. 그럼요.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연금도 해지를 하면 그게 굉장히 아까우니까 요거 어떻게 할까 보면, 근데 그 연금 저축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, 거의 담보 한 90%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이 100만 원이면 90%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,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도 그거는 대출로 쓰면 되는 거니까, 굳이 해지하지 않고 대출로 쓰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익이다, 무조건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,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든 아니든 일단 돈이 있으면 젊을 때 연금 700만 원 풀로 넣어라. 정리를 하자면, 일단은 연금 저축을 가입해서 이제 세액공제나 뭐 이런 절세 혜택은 받으면서, 만약에 이제 그 돈을 빼서 쓸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깨면은 페널티가 심하니까 깨지 말고 그걸 차라리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필요할 때 절세 혜택을 받고, 또 필요할 때 그걸 담보 대출로 집 살 때 보탤 수 있다. 이렇게 네네네. 이게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,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네,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. 그게 1순위다. 모든 재테크를 할 때 1순위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금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, 이것도 정말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근데 생각하고요. 그래도 금리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뭐 한 3% 안팎, 3, 4% 정도였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. 3, 4%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높은 편은 아니네요. 괜찮죠.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세액공제를 매년 15%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네네. 그건 또 이제 대출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,
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금리가 뭐 세액공제 받은 그 퍼센트보다는 높을 가능성은 넘지는 없죠. 네. 예, 아무리 올라도 넘지는 그렇죠. 않죠. 하긴 넘으면 약간 좀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지도 못해서 그런 상황이겠죠. 다시 1980년대 오는 거죠. 아, 금리가 15% 찍겠습니까? 아, 네. 사실 뭐 원래 이제 준비해둔 질문이 있었는데 이미 앞부분에 이미 정답이 나와서 그러니까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혹시 뭐 퇴직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첫 직장이어서 네. 퇴직금은 아직 못 받아봤네요. 그러면 그래도 이제 혹시 지금 정확히 말하면 퇴직연금이 좀 혹시 그 퇴직연금 유형을 알고 적립이 계신가요? 되고 퇴직연금 적립이 되고 있죠. 그러니까 네. 저희 회사가 제가 입사했을 땐 DB형이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, 근데 입사하고 2년 차 때인가 DC형으로 전환을 다 했죠. 그래서 지금은 DC형으로 매년 적립이 1년에 저희는 또 매년 적립하다가 그것도 이제 1년에 2번으로 나눠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적립금 들어오는 거 그걸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두 가지가 갑자기 이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그런데 혹시 그 어떤 계기로 뭐 사실은 그 퇴직금을 받아보신 분이 아니라면 심지어 퇴직금을 받은 분이라고 해도 네. 막 DB형, DC형 이거 관심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어떤 계기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? 가장 큰 계기는 제가 증권부 기자가 돼서 네.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이제 제가 증권부 기자가 되고 또 연금에 대한 기사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. 왜냐하면 자산운용 업계에서 뭐 트러스트fon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분 중에 하나가 연금이잖아요.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돈이 막 주식 투자를 할 만큼 많지가 않은데 일단 퇴직연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혹은 퇴직하셔서 뭐 IRP에 뭐 퇴직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퇴직금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운용하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운용업계에서도 연금에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그 운용업계를 취재하는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금에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 이 시장은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기자들은 커지는 시장을 또 열심히 파가지고 거기서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금 공부를 그때 많이 하게 됐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계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전환하는데 그때 DC형으로 옮길 테니까 사인을 다 해라. 그래서 그래도 뭔지는 알고 사인을 해야지 내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 공부를 한 게 또 하나 있었고요. 네.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일이 이제 그 계기가 되었고 네.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살짝 또 궁금한 것이 두 번째 궁금증이 그 퇴직연금, DC형 퇴직연금 혹시 어떤 방식으로 혹시 운용을 하고 계신가요? 저는 그 증권사 통해가지고 퇴직연금 가입을 했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ETF로 운용을 하고 있고, 그 한도가 있잖아요. 30% 채권, 70% 주식, 그렇죠. 최소한 맞춰야 되는. 리스크 자산 이제 70%. 네네네. 그러니까 네. 최소한 맞춰야 되는 자산 한도의 가장 최대로 주식을 투자, 그러니까 70% 주식을 넣고 있고, 나머지 30% 채권 이렇게 넣고 있고. 최대한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높이는 네, 쪽으로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70%는 뭐 S&P, 나스닥, 중국 대표 지수 이렇게 해서 3등분은 아니군요. 미국이 더 많군요. 네. 맞습니다.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리스크 자산 70%지만 이제 혼합형 30%까지 섞으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82%까지 그렇죠. 이제 편입이 가능한데요. 물론 이제 82%까지 70%를 초과를 하면은 막 증권사나 이러면서 계속 알림이 오긴 와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만약 진짜 리스크를 높이고 싶은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난 이제 그게 싫다 하면 어차피 거기서 그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 따라서 이제 추천해 주신 것도 있으니까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퇴직연금 이제 운용하신 지 거의 이제 6년이 좀 넘지 않았나요? 이제 7년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가요? 15년 입사하면 제가 몇 년 차인가요? 8년 차? 14년 12월 입사니까 그냥 15년 입사라고 하거든요. 네, 15년 1월이라고 해도 일단 확실한 건 7년 차, 거의 이제 2022년이니까 네. 7, 8년 차 느낌이네요. 네, 연차로 치면 8년 차. 규정상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비유나 수익률? 은유로 표현을 하신다면 저건 수익률을 비유와 은유로 어떻게 표현해요? 네. 10%면 뭐 쏠쏠합니다. 이런 게 그런가요? 너무 구체적인가요?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러니까, 네네. 뭐, 저는 처음에 DB형이다가 DC형으로 전환했잖아요. 네네네. DB형 제가 2년 차 때 DC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DC형 이후의 수익률을 저는 알 수 있는 거고, 그렇죠.
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사실 굉장히 회사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. 이건 또 좀 알아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DB형이었다가 DC형으로 옮기는 회사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DB형일 때 DC형으로 무조건 다 옮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본인이 사인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DC형으로 옮길 수 있는 거라던데. 그렇죠. 원칙적으로 이제 음. 그 동의를 구하게 그쵸, 되어 있죠. 그쵸. 선택할 수 있도록.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타이밍이 보통은 어린 연차 때 호봉의 상승률이 높고,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봉제지만 거의 호봉제 같은처럼 운용되는 회사여서 어렸을 때 이 상승률이 높고 나이 들수록 이 상승률이 적어지는데, 그래서 처음에 그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호봉 인상분만큼을 좀 못 받았다라는 아쉬움이 저는 조금 있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조금 있고, 근데 그 이후에는 수익률은 제가 아까 2016년에 DC형으로 전환을 했고, 처음에 그때가 사실은 꼭지였어요. 이것도 되게 슬픈 스토리인데, 회사에서 DC형으로 전환하라는 그 시점이 정말 장 좋을 때 꼭지에 다 전환을 해가지고, 네. 아이고. 네, 그때 그래서 DC형으로 딱 바꾸고 나서 엄청나게 되게 많이 한동안 고생을 다들 했다가 그 뒤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고 지수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, 그러니까 저는 아까 포트폴리오 공개를 했잖아요. 나스닥, S&P 그리고 중국 대표 CSI 3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옵니다. 게다가 미국 비중이 높다고 했으니까 네네. 약간 볼 때마다 기분이 그래도 좀 좋아지는 수익률이겠네요. 그래도 DB형으로 굴리는 것보다 DC형으로 굴리는 게 훨씬 나의 그 연금 자산에 도움이 됐구나라는 정도?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던 말인데 이제 약간 이걸 또 기자님께서 좀 잘 찝어주셨네요. 약간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약간 DC형에 관심을 가지고 네. 계속 이걸로 운용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DC형으로 약간 DC형 그리고 일단은 DB형과 DC형을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은데 DC형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왜냐면 자기가 굴려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인상률이 자기의 운용 수익률보다 높을 그런 시기나 업종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업종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DB형이 낫죠. 그래도 근데 만약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뭐 예를 들어 10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DC형이 좀 더 나을 수 있나요?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글쎄요. 그 전환 시점을,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또 네. 제도적으로 잘 몰라서 만약에 전환 시점을 내가 DB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본인이 고를 수 있다면 뭐 연봉 인상률 높을 때는 DB형 하다가 DC형으로 바꾸면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나요? 일반적으로 회사에서? 그러니까 혼합형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야지 네네. 그렇게 되는 거고 DC형은 회사에 들어갔으면 DC형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. 그건 약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지 않나요? 이제 앞으로 더 선택지가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땅에 많은 사장님들 많이 좀 잘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개인연금 질문은 아닌데 한국경제 지금 그 신문 기자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. 네. 한국경제에서 이제 좀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90년대생은 이제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. 약간 좀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읽었어요. 국민연금. 예, 국민연금. 물론 이제 진짜 못 받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혹시 이런 현상이나 국민연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?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.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들은 더 적게 내지만 받는 건 똑같이 받아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,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김범수 의장이 낸 국민연금을 나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?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국민연금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다만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. 지금 너무 덜 내고 더 받고 있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인구 구조가 너무 어린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 나이도, 그러니까 연금 받을 분은 많은데 낼 사람은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자체는 좋은 건데, 그러면 지금 상태로 90년생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,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그렇겠죠. 지금 상태로 가면 그렇지만,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, 특히나 정말 이 상태로
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못 받잖아요. 아, 그건 네. 네,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 받게 되겠지만,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, 그래서 빨리 뭔가 개혁을 해서, 그러니까 덜 받든지 아니면 더 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좀 바꿔야 되는 것이지, 뭐 국민연금 자체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바꿔야 되는 거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바꿔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2030들이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. 근데 혹시 그 주변 분들의 인식은 혹시 어떤가요? 약간 특히 연금 개혁에 관한 그런 인식들이. 아, 연금 개혁에 관한 인식. 일단 네네. 국민연금 하면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. 2030 세대 기준이죠. 네네네. 예.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, 친구들이랑 하긴 그렇죠. 사실 친구들이랑 국민연금 얘기하세요? 만나면? 그 얘기 나오면 하는데 아, 네. 네, 저도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. 2년에 한 번 정도. 네, 네. 근데 이제 주변의 생각들은 그렇죠. 내가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내가 네. 지금 돈을 내고 있고, 특히 지금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9%씩 알게 모르게 지금 다 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직장에서 반 내주긴 하지만 네네네. 그러니까 다 떼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낸 피 같은 돈을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나는 나중에 가면 못 받고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그 불안감을 어떻게 좀 어쨌든 누구든 손해를 봐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겠죠. 결국은 이제 좀 가슴 아프겠지만 이제 모두가 조금 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해서 약간씩이라도 더 손해보고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네.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.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. 아, 근데 네.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왜냐면 네. 언젠가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가면 낭떠러지니까 낭떠러지가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틀어보자라는 거죠. 왜냐면 떨어지면 그냥 다 끝나니까. 나중에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것에 관해서 뭐 좋은 글도 써주시고 좋은 영상도 좀 만들어주시면 아유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도 뭐 늘 그래왔지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